권정생의 강아지똥. 도린의 흰둥이가 누고 간 똥입니다. 흰둥이는 아직 어린 강아지였기 때문에 강아지똥이 되겠습니다. 골목길 단밑 구석 자리였습니다. 바로 앞으로 소달구지 바퀴 자국이나 있습니다. 추운 겨울, 서리가 하얗게 내린 아침이어서 모락모락 오르던 김이 금방 식어버립니다. 강아지 똥은 오들오들 추워집니다. 참새 한 마리가 포로록 날아와 강아지 똥 곁에 앉더니 주둥이로 콕 쪼아보고 퇴퇴 침을 뱉고는 똥, 똥, 똥! 에그 더러워! 쫑알거리며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강아지 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똥이라니? 그리고 더럽다니! 무척 속상합니다. 참새가 날아간 쪽을 보고 눈을 힘껏 흘겨줍니다. 믿고 또 믿습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이런 창피가 어디 있겠어요.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책방지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메인 MC 식강, 메인 PD 거부광, 메인 아이비 유신합니다.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일단은 늘 여기까지 여전히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저지만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온 거부광형, 식강형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하하. 그렇게 매번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역시 저희 행복한 남자께서 거부왕 형을 설득하는데 좀 힘들긴 했지만. 저희 보스시잖아요. 그쵸. 근데 앞에서 리더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를. 놀리는 게 점점 늘어나는군. 자, 가정의 달. 군대도 질릴만 하죠? 네. 저는 군대에서의 삶이 항상 즐거웠었거든요. 이게 다 민망이까지 간 사람이 하는 얘기라서 정말 신뢰도가 높군. 저는 근데 사회화에서 오히려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군복을 완전히 벗게 되면 군대가 별거 있나? 까먹는다고. 저 때가 좋지 뭐. 제가 생각한 인간의 삶이랑 인격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에선지는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오늘 작품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때 예고드린 대로 강아지똥입니다. 작가는요? 작가분은 권정생 작가님입니다. 작가 이야기 그럼 한번 해볼게요. 도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나셨고 도쿄에서 이제 돌아오신 다음에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하시고 나서 나무장수, 고구마중수, 임노동자 등 굳은 일을 하면서 성장하셨는데 19살 때 폐병에 걸리셨다고 해요. 근데 보건소를 다니셨는데 그래서 약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서 이렇게 평생 오줌통 이거를 달고 사셨다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사셨는데도 이제 유언장에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해요. 참 올곧다는 느낌이 있는데 하느님께 기도해주세요. 제발 이 세상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안타깝죠. 유언 지켜지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고생했던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데 감동을 받아요. 약간 천상병신인 생각도 나네요. 제 매일 밤 자는 제 모습이 생각나긴 해요. 세계 평화를 기도하면서 자는 제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갔는데? 좀 많이 갔죠. 진실되게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점점 말을 아끼게 되네요. 네, 작품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작품 줄거리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똥을 넣었습니다.
강아지똥. 그는 태어나자마자 참새에게 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 처음으로 내던져 들은 말은 똥똥똥 에그 더러워 입니다. 강아지똥은 참새가 믿고 또 미울 뿐입니다. 그런 글을 누군가가 비웃습니다. 흙덩이입니다. 흙덩이는 강아지똥을 더럽다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강아지똥은 그런 말에 기분이 나빠져 흙덩이도 시커멓고 울퉁불퉁한 도둑놈이라고 비난하죠. 흙덩이는 그를 놀린 것을 반성하고 그가 이전에 다른 곳에 있을 때 목이 말라 식물을 말려 죽인 일을 후회하며 마차에 싣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차의 주인은 흙덩이를 발견하고 다시 밭에 가져다 놓기로 결정하죠. 강아지똥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삶을 왜 사는 걸까?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루함이 필요하다라는 책이었는데 여러분께 마냥 지루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책에서 이런 주장이 나와요. 지루함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삶에서 감정을 덜어내고 주위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의자는 앉기 위해 만들어졌고 연필은 쓰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 만들어지거나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본능적으로 원초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것은 있지만 그것은 그저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인간이 왜 나왔는지에 관해서는 저희는 답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과연 왜 사는가? 누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먼저? 저는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톨릭 신자가 이런 얘기하니까 교리를 믿는 건 사랑이라고 하시니까 그 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사랑일 뿐입니다. 그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은 모두 내 내면으로부터 나온다. 그러기 사랑하기 위해 사는군요. 그쵸. 저도 비슷하긴 한데 그런 고민을 아버지께 아주 어렸을 때 사람 왜 살아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그게 되게 나한테 되게 중요한 그 질문이었고 아버지의 대답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사람은 어차피 다 죽지. 그렇지만 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뭔가 의미를 우리는 발견해야 해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늘 맞는 말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말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유신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존재가 먼저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를 찾다 보면 우리는 그 법륜스님인가? 그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찾다 보면은 죽으니까 죽음으로밖에 빠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냥 존재해서 살아가는 것 뿐인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보통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잘 모르겠고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커요. 저한테는. 저는 그냥 제 곁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니면은 눈앞에서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나 아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꼭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이 행복해졌을 때 그냥 행복해졌을 때 저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려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한다면. 그러시군요. 옆에 지금 불행하신 분이 있는데 아픈 저를 돕진 않으시면서 행복하신가요? 저희 보스께서는 이렇게 놀리는 친구들은 죽어도 쌉니다. 제가 들은 2020년에 들은 말 중에 베스트 사탄. 근데 거부왕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약했던 것 같은데. 그래? 뭐라는 거야? 그냥 편집을 하죠. 그냥 죽는 선 정도에서도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 말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는 걸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고 나면 다 사라질 것이고 사회랑 도덕에서 말하는 선이란 결국은 따지자면 저희끼리 합의를 본 일종의 규칙에 가깝습니다. 모두가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합의했다기보다는 규칙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정말로 인권은 절대적인지 그렇다면 이 청취를 듣는 여러분이 누리는 인권과 아프리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인권이 정말로 같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저희 사람에게는 정답이란 게 없다. 정말로 모든 게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저희는 왜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살아가려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떤 생물이라도 지금 당장 죽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러면 저희에게 묻는 물음이 사실은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춘문예 때도 제가 말했었잖아요. 우리는 왜? 라는 질문에 본질적으로 답을 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두 분께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쵸? 거북왕 형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나 제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결국 위로하려고 살거든요. 그렇게 위로하며 살고 싶어요. 아래로는 그래서- 안 되고요. 뭔 소리 하나 했더니 네, 아래는 안 되고 옆이랑 위로는 되시는데 아래로는 어쨌든 네, 제가 글을 쓴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위로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상처를 제 글을 읽는 독자들이나 아니면 저와 함께 잘 지내는 사람들에게만큼은 그런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네. 네, 거북왕 형은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막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은 청취자분들께 제 말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따지고 보자면 무의미하다지만 정말로 마음께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먹는 것에 기뻐하고 책을 읽으면서 빠져든 뒤에 즐거워하고 삶의 어떤 요소들이 너무 즐겁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해진 왜 살아가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삶을 살면서 기뻐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삶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작품 속에서도 강아지똥이 자신의 의미를 찾아서 방황했습니다. 세상에 던져져서 누군가에게 혐오받기도 하고 필요 없다고 거부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민들레를 찾아서 자신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민들레를 위한 걸음이 되는 삶을요.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작품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해주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의미 있는 삶이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 작품에서 이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결국 나의 삶의 의미를 어떤 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게 그쵸. 중요하다.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는 걸 찾아서 거기에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게 많죠. 이런 사람들이. 옛날 사극 같은 걸 보시면 왜 저런 한심한 인간에게 충성을 하냐 그러냐면 저 사람만이 내 가치를 인정해줬기 때문이야 하면서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살 것이냐.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강아지똥 다 읽고 나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삶이란 게 되게 때로는 너무 잔혹해가지고 민들레를 피우기 위해 그 많은 희생을 해가지고 강아지똥이 온몸을 이제 거름으로 바꿔가지고 막 하나하나 잘게 쪼개가지고 영양분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그게 사실 잘못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실제 살다 보면은. 그렇죠. 애를 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순간을 맞췄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가치를 부여하고 다시 또 한번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아니야, 원래 인생이란 게 이렇게 괴롭고 힘든 거야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느냐는 선택의 차이인데, 근데 제가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아이도 있어요. 이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벌써부터. 그럴 때 되게 마음 아파요. 진짜로 얘가 꽃 피우고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채 그대로 밀려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다가 자신의 의미를 못 발견하고 있는 것 같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 이 책을 읽혔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한테만 보여주고 싶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책 추천하고 싶은 사람으로 넘어갈까요? 그래요. 그러면은 거북왕 형은 말했으니까 식강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치원 아이들.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동화니까. 저는 저와 같은 삶을 누리고 있는 저희 군인 정병들에게 너네는 강아지 똥 같은 존재들이야. 라고. 제가 삶에 대한 의미를 좀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에서 말했듯 신명 들어오면 자 봤지? 저 간부들이 바로 참새야. 너의 자존감을 쪼아먹는 틈새들이니까 병사와 간부는 싸워야 돼. 전쟁 나면 가장 먼저 써야 된다. 사실은 근데 많은 군인들이 이제 이 세계를,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거죠. 사실요. 진짜로 안전한 보호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평화가 지켜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아지 똥과 비슷한 것 같은 느낌도 받아요. 저는 군대에서 만약 이 작품을 읽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좀 더 희망찬 걸 읽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몸이 부서져가지고 걸음이 돼야 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강아지 똥보다도 민들레꽃이라는 작품으로 바꿔가지고 그것도 괜찮네요. 자, 그러면은 푸른 곰팡이 점수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보니까 제가 좀 점수가 높더라고요. 근데 제가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저는 70을 생각했었는데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 책을 실제로 읽으면서 70까지는 아니다 이건 30 그림이 들어있더라고요. 동화는 그림이죠. 30입니다. 그다음에 접니까? 네. 저는 7%예요. 이유는요? 저는 동화를 썼는데 왜 그러냐면 이걸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게 쓰여진 연도에도 좀 영향을 미쳐요. 그 옛날 시기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을 때 언제 쓰여진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1969년 정도? 네, 맞아요. 네네네. 그때 쓰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대 때 이런 퀄리티의 동화가 나왔다는 것도 놀랍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세세한 사랑의 모습들 그리고 이 작가가 겪었던 삶도 생각해 보면은 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높게 평가하는 작품이에요. 동화 중에서도 저는. 저는 3% 주고 싶네요. 오 마이 갓. 사실은 이건 보정이 좀 많이 돼 있어요. 왜냐면은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중에 가장 머릿속에 좀 강렬하게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의 그 동화가 아니라 뭔가 씁쓸하고 뭔가 어두운 느낌인데 그 속에서 뭔가 피어나는 강아지똥의 모습이 되게 좋다라고 느꼈거든요. 지금 봐서 읽었어도 암울하지만 결국은 흙덩이의 경우도 그렇고 강아지똥의 경우도 그렇고 뭔가 더 좋은 결말로 나간 부분들이 참 마음에 들어서 3% 줬습니다. 전 이 작품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자, 그래서 종합 14%입니다. 네, 동화 중에서는 제일 낮은 점수를 받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세 개의 작품 중에서 저는 가장 제가 생각하는 동화의 이미지랑 어울리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개는 외국 작품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행복한 강아지똥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네. 그럼 다음 49회는 누가 준비하셨나요? 네, 또 제가 준비했습니다. 작품 이름은? 토이스토이의 바보 이반입니다. 바보 이반.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바보 이반 다음 주에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48회 강아지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메인입지 식강, PD 거부강, 메인 와이비 유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